파타야 사건 1년 후라고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7월 방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김영진이 파타야에서 불법 사이트를 만들고 도주를 하고 이 내용들을 지원해 준 사람이 국제 마피아파 출신의 이준석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이준석이 누구냐?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운영했다는 인물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살인사건의 그 주범인 김영진을 도피 중인 사람을 이준석이 지원을 해줬고 이준석을 누가 지원해줬다? 이재명이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래 핵심 내용입니다. 2018년 7월에 74분간 방송을 해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딱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은 영화 신세계, 영화 아수라처럼 조폭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사건이 그렇게 해서 완전 사람들에게 각인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이렇게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22년 대선을 앞둔 그 21년 말에 가을께 국제 마피아파 출신의 박철민이라고 90년생입니다. 다른 폭행 사건 등으로 해가지고 5년간 선고를 받고 동부구치소에서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근데 뒤늦게 이 파타야 사건 요 방송 그 알을 본 겁니다. 박철민의 아버지가 박용승 씨라고 국민의힘 출신의 3선 시의회 성남시에서 3번 했습니다. 요 사람이랑 같이 뭘 하냐? 요 그 알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국제 마피아파로부터 20억을 받았다는 내용을 연결고리를 시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이낙연 쪽 그리고 윤석열 쪽에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합니다. 이준석이 20억을 이재명에게 줬다. 그리고 자기가 그 과정 속에서 1억 5천만 원을 전달한 당사자다. 사진도 있다. 사실관계 확인서도 있다. 자기 아버지 박용승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이런 내용들을 전파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든 장영화 변호사가 김용판 의원에게 찾아가. 김용판 의원이 이거를 경기도 국정감사장 자리에서 그 박철민이 돈을 깐 그 돈뭉치 사진을 흔들면서 이거 봐라. 지금 이재명이 지금 20억 이거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폭로를 합니다. 박철민이가 제가 친표를 전화 원본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본인하고 친구가 직접 이 이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어떻게 전달했느냐? 5만 원과 1만짜리 현금 뭉치 5천만 원을 코마 트레이드 본사 앞에서. 그런데 진술서에 나오듯이 이재명 지사는 국제 마피아파에서 보스라고 불러요. 보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폭로를 기반으로 조폭 연루설은 더 확고해졌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22년 3월 달에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0.73% 차이로 지는 결정타를 매기는 게 바로 이 조폭 연루설과 대장동 의혹입니다. 그때부터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걸 품에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장영화에 대한 대법 선고입니다. 그래서 그게 3월 12일 그리고 이 대통령이 3월 20일에 8일 뒤에 X에 그런 메시지를 남기는 게 이 사건의 일련의 흐름입니다. 그 페북에다 그렇게 올려요. 그래 올리면서 돈 자랑하고 그 렌터카 사업을 했었어요. 그 렌터카 사업하면서 내가 이렇게 막 주에 얼마씩 벌었다 이런 돈 자랑하는 거예요. 흔히들 그 SNS에서 이렇게 허세에 있는 그 이 조폭들 은어로 가오잡는다 그러잖아요. 뇌부터 저 발끝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돈 뭉치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것 또한 조작됐다는 걸 바로 발견을 해요. 왜? 그 전에 이미 올렸다는 사진이거든요. 렌터카 사업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 돈 이렇게 벌어서 자랑한다고 올린 거예요. 허세야 허세. 가오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또 활용해. 그리고 그걸 국감장에서 보여줘.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 새끼 이거 거짓말하나. 진짜 뻥커치네 진짜. 이런 게 바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진은 뇌물 증거가 아니라 조폭 출신 박모 씨가 지난 2018년 자신이 번 돈이라며 SNS에 자랑 삼아 올린 거였습니다. 너무나 창피합니다. 우리 국정감사의 격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 겁니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박철민 사건의 재판부 그리고 장영화 사건의 재판부도 이 사건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으로 1년 6개월 유죄를 인정했던 그게 이 판결문입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 이 판결문이에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2023년 11월 9일에 이 박철민에 대해서 피고인 박철민은 이재명과 국제 마피아파가 유착되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방송을 통해 접하고 이재명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기여하게 되면 세간의 주목을 받고 반대 후보 측의 비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의 그 알이라는 말은 없지만 취지의 의혹 방송이 뭐냐? 그냥 그 알 내용이요. 그 알 내용을 거기를 모티브 삼아서 거기 내용에다가 20억을 얹은 게 박철민 사건입니다. 장영화 변호사의 1심 판결문이 요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고인은 이준석과 박철민을 통해 이재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2018년 7월에 다뤘던 그 안의 내용을 박철민도 기본으로 했고 그 기본으로 했던 내용을 장영화도 기본으로 했고 모든 시작점이 그 알인 겁니다. 이 판결문에 이제 있는 건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참 이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쓴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불법의 온상이 될 것이며 조폭과 상생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윤석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셨으면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판사가 이 판결문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을 죽이게 하려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자기가 이런 명예훼손 사건, 허위사실 유포를 저질렀다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냐? 아니요. 이 사건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단순히 1년 6개월짜리 실형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 이게 좀 충격적인데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위 사실로 인하여 이재명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개입했던 얘기예요. 왜? 이런 조폭 연루서를 여기다가 투영시킴으로써. 그리고 여기에 누가 편승했냐? 그 알에서 시작됐던 이 내용이 구속 중이던 3년 뒤에 박철민이 그 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억을 얹었고 여기에 박철민의 아버지인 시의원 박용승을 투입해가지고 박용승이 국힘과 접촉하겠습니다. 국힘과 접촉하기 위해서 장영화를 통해서 김용판을 했고 이게 국정감사장까지 갔고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된 내용을 이 돈다발을 흔들던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유포가 된 거예요. 이런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윤석열과 붙었던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판결문에서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냐고요, 그 알이. 봉지욱 기자는요, 검찰, 당시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 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예. 검찰,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힘, 요렇게 아, 맞아. 예. 세 군데가 모종의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아닐까 예. 하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인 거야. 단순히 저널리즘 윤리 문제는 아니에요. 저널리즘 그렇죠. 문제로는 이제 완전 벗어나는 그렇죠. 너무 큰 사건이 돼버린단 말이야. 맞습니다. 자, 그때 이제 1부를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고 네. 오늘 2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SBS 노조 성명을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제가 볼 땐 언론 탄압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 기록을 좀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제 개인 채널에서 일요일에 방송을 했는데 파타야 사건 범인 아버지가 제 개인 방송을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예. 시작이 됐고 예. 일부 수사 기록밖에 없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나 뭐 아버지를 통해 갖고 전체 수사 기록을 다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는 그 아버지의 폭로 음성 파일을 이제 그때 틀었잖아요. 파타야 네. 살인 사건의 범인 이형진의 아버지. 김영진인가요? 네, 김영진의 아버지. 그리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거는 전원이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도 아들한테 들은 걸 테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한테 2023년에 편지를 보내줬는데 제가 뉴스타파 나오고 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김영진이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도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자필 편지인데 12번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우리 검사님이 간단하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이 회유했다라는 정황입니다. 알고 계신다. 나도 알아요. 아침에 알아요? 같이 했어요. 아침에 방송 같이 했어요. 아침에 웬일로 안 하겠다. 예습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편지는 지난해 시점은 편지 봉투를 버려가지고 언제 정확히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김영진이 감옥에서 지금 순천교도소에 있는데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수십 장의 편지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 보낸 걸로 돼요. 왜냐하면 여기 대통령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편지에. 그래서 9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네.
읽어주시죠. 네, 당시 땡땡땡 검사는 사건 피해자 김영진이 성남국제 마피아파 소속 조직폭력배 임을 이용 전 성남시장이자 현 대통령인 이재명과 조폭과의 뇌물수수 등 커넥션을 허위로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는 형량 거래를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정치검찰은 이 사건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편지의 일부 내용인데.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러니까 김영진이 2018년 4월에 베트남에서 검거가 돼서 압송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기소를 하고 이렇게 징역 17년을 받아요. 살인 혐의로. 근데 그 이후에 박철민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렇지. 2021년 대선 기간에 2021년. 터지는데 박철민이가 김영진을 고발을 합니다. 박철민이가 김영진을 네. 고발합니다. 이미 지가 올린 그 페이스북 그 돈다발 사진, 20억 돈다발 사진 이런 게 다 재활용된 허위 조작 사진이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장영하 당시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장영하 기자회견 이후에 박철민이 이재명, 포마트레이드 이준석 그러니까 성남국제마피아파죠. 그리고 김영진까지 포함을 해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는데 그게 그 고발장이 5번 자료입니다. 5번 자료인데 지금 제목을 보세요. 공익 제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박철민이 이재명과 김영진 등을 고발한 건데 예.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이때 고발을 했는데 지금 1, 2, 3 이렇게 지워져 있잖아요. 저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당시 후보가 들어가 있었고 예. 보시면 6번째로 김영진 국제마피아파 30대 행동대장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박철민이 대체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6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여기 다 나옵니다. 범인 은닉 네. 등 해가지고 파타야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귀국한 김영진은 살기 위해 이준석 형님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이재명님에 대한 돈 전달책과 형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고발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긴데 밑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죠. 그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파문이 크게 일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약화를 우려하여 그 파문을 가라앉힐 방법을 모색하게 됐고 그 일환으로 모모 땡땡과 함께 김영진의 살인죄를 빼는 것으로 작업한 후 김영진을 설득하여 베트남에서 자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다 이재명이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배우로. 진짜 이거는 완전 그리고 무고다 무고.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 예. 그 내용을 보시면 우측 가운데입니다. 김영진이 처음 자수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중일 때 검찰이 김영진의 살인 사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재명님이 검찰에 작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해놓으니까 네.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그 수사를 했잖아요. 경기 남부청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 김영진의 옥중 편지에 있더라고요. 오, 야 이거 10번. 궁금하다. 10번 내용. 자, 제가 읽겠습니다. 김영진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국제마피아파 고문인 이재명이 맞지 않냐. 당신이 전 행동대장이었고 현재 국제마피아파 부두목이 맞지 않냐.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선배 조직원과 이재명에게 따로 연락하였고 도피할 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도움을 받은 게 맞지 않냐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조사를 받은 게 언제라고요? 이게 2021년 12월 1일자로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 전에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대선 거야. 전에. 대선 전에. 대선 직전에 경찰로부터도 이재명 관련해 갖고 추궁을 받았다라는 이제 폭로를 그러면 한 대장동하고 거고. 이걸 두 개를 다 검찰에서 했나 보네. 일단 그렇게 와. 뭐 의심은 해볼 수 있죠. 남부청이니까 경찰 검사는 아니고 이제 아, 이건 경찰 단계예요? 경찰. 이건 경찰 단계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018년엔 검찰, 2022년 저 박철민 고발은 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라고 하니까 발끈하시네 또. 아니 뭘 발끈해 나는 틀린 얘기하길래 바로 잡아준 바로 거지. 용어 팩트. 근데 또 이 편지에 많은 단서가 있는데 11번 자료를 보시면 와, 이거 심각하네. 예, 전 조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법정 증인으로까지 불려나가 집요하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격하려는 정치 행위에 해명하는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딱 요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박철민이가 허위 폭로를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당하잖아요. 그래갖고 수사를 받아요. 박철민, 장영하가. 당시에 근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검찰이 박철민, 장영하가 공범인데 박철민만 기소하고
장영화는 불기소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 보니까 판결문에 나오는데 거긴 아예 수사를 안 했어. 사건을 축소하고 덮었죠. 예. 덮었는데 김영진이 그러면 어디 나가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전 조직원 이거는 지금 박철민밖에 없거든요. 이게 되게 궁금해서 또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오. 박철민 재판에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갔어요. 왜냐면 앞서 고발장 보시면 김영진이 돈 배달 이재명한테 다 했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진도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걸로 네. 수감 중에 네. 재판에도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13번 자료입니다. 제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제가 자료 이렇게 영상까지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게 녹취서라고 돼 있죠. 예. 지금 저렇게 이제 지운 거는 사람 이름인데 특히 네. 이재명 이름은 거의 다 지웠는데 한 군데 못 지웠더라고 급했는지. 예, 그랬는데 이 녹취서가 4번 자료 보시면 언제 거냐면 이 재판이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간 날짜는 2023년 9월 11일 윤석열 당선 6개월 뒤죠. 네. 윤석열이 이제 막 당선돼서 취임하고 한 석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 넉 달밖에 안 된 거예요. 요 상황에서 김영진이 이 재판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아까 보여주신 그 녹취서는 재판부가 만든 겁니다. 재판부가. 김영진이 증인으로 와서 얘기한 거를 재판부가 녹취서로 만들고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판사는 이 녹취서를 가지고 증거로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증거로 효력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1-1, 1번. 네, 1번을 보여주시면 앞서 제가 이제 원문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래픽으로 좀 여기 정리된 잘 거를 예.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박철민의 변호사가 증인 김영진에게 너 자꾸 부인을 하는데 그러면 장땡땡 씨를 예뻐하는 동생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나요? 이거 누가 얘기를 했냐면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김영진 범인이 있고 이건 살인사건인데 이 범인이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업체를 차리도록 지시한 게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선배 조폭 4년 선배입니다. 선배 조폭이 돈을 대가지고 이 실소유자는 사실상 그 이준석이고 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중소기업 장려상, 우수상 장려상 등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줬어. 이게 방송의 골자잖아요. 네. 골자인데 전날 이제 박철민 측은 뭐라고 했냐면 김영진은 뭐라고 했냐면 박철민이 89년 1월생입니다. 그리고 김영진은 84년생이고 그리고 이준석은 80년생이에요. 예. 82년 1월이더라고 정확히는. 그러면 나이 차가 나잖아요. 당시 이제 변호사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박철민과 이준석은 9년 차이예요. 9년. 네. 조폭 세계에서 9년 차이를 건너뛰어서 전화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잘 몰라서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박철민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박철민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조직 폭력의 세계에서는 준석이 형님이 왜 9년 무려 까마득한 후배한테 그런 뭐 예를 들면 그 박철민이 1억 5천 원 자기가 직접 갖다 줬다 그랬어요. 그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변호인이 야 그러면 이준석이 박철민이를 평소에 이뻐했다는데 이런 얘기 왜 나온 거야? 야 이뻐했으니까 시켰을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어떻게 오케이.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상황을 네. 알겠다. 자, 뻔한 걸 아닙니까? 제가 수사받을 때 정땡땡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진 씨,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압니까? 뭔데요?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되어 있는 거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거다. 김영진 씨도 그러지 말고 태국에서 서류가 안 오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그러니까 다행으로 알고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김영진 씨도 막말로다가 5, 6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처음에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의 편지는 작년 편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니까 뭐 좀 지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 이거 윤석열 때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윤석열 때 법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증인으로. 아, 이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때는 거짓말할 동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그렇게 낫죠. 하는 게 낫지. 본인을 예. 위해서는. 그렇지. 그래서 이어서 박철민 변호사가 2번 자료 이게 보여주시면 중요하네. 예. 자, 박철민 씨 변호사가 증인은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잠깐만. 예. 그러니까 변호사를 제가 할게요. 답변을. 예. 증인은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이 있나요? 제가 그 양반을 왜 만납니까? 통화한 사실도 없나요? 제가 통화를 했다고요? 제가 그 사람 뭘 한다고 제가 통화를 합니까? 나랑 연락해서 뭐 하겠다고 그 사람이 나랑 연락을 합니까? 과거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재명을 선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그냥 이재명 죽이기 하는 거에 그냥 여기 껴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재명 죽이기. 와. 이 윤석열 정부 때야. 그래, 법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아. 이재명 죽이기. 그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김영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피고인이었던 박철민이 직접 신문에 나섭니다. 피고인도 할 수 있어요. 판사가 허락하면. 그래서 그 다음 3번 제가 네, 해주시죠. 예. 형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코마 트레이드 사람들 아닙니까 형님? 이땡땡 형님하고 김땡땡 형님하고 다 선거 캠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형님? 재판장님, 준석 형님이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재명 대표랑 뭐 해가지고 일을 봐주고, 뭐를 하고 있고, 저 나이 어린 동생이랑 해서 가지고, 다이렉트 연락을 해서 돈박스를 전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그리고 이날 이재명 대박이네. 죽이기가 이제 핵심일 텐데 예. 제가 이제 뭐 너무 길까봐 다 넣진 않았는데 이날 증언 녹취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대박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이준석이 김영진의 윗선이고 돈을 댄 사람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재명과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렇지. 근데 수사 기록을 보니까 저 뭐 범인들의 증언도 그렇고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준석이 김영진에게 돈을 보내건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